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의 탱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내용은 메터 챕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파티클의 여러 가지 운동에 관한 특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은 파티클들의 아주 재미있는 운동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메터 챕터에서 파티클들이 어떻게 매터를 만드는지,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 솔리드, 리퀴드, 가스에서 파티클들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 봤는데, 오늘은 이 파티클들의 아주 재미있는 모션들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아이들인데,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재밌는 파티클의 모션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먼저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퓨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니안 모션과 디퓨전에 관한 단어 해설은 저희가 저번 시간이 아니고 저저번 시간에 단어 공부를 할 때 좀 배워봤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론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브라우니안 모션. 한국말로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니안 모션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운동이라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이에요. 저기서 브라운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브라운이라는 아저씨의 이름이에요. 자, 1828년에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는 보트니스트라고 해요. 식물학자였던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퍼틸라이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비료죠. 비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꽃가루가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꽃가루가 물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에 관해서 이 브라운 아저씨가 굉장히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어떤 의심이었냐면 꽃가루가 물 위에서 움직일 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냥 움직이는지 또 왜 꽃가루가 물 위에서 움직여야만 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물리 공부할 때 뉴턴에 관해서 공부할 때도 항상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조그만한 일들에 아주 사소한 관심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 사람이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스코프로 망원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망원경이 맞나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요상한 움직임을 관찰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한 파티클을 주의 깊게 보니 저 파티클이 지금 폴른 파티클인데 저 폴른 파티클이 굉장히 요상한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 파티클을 또 유심히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뒤에 영상은 안 나오지만 더 관찰을 해보니까 별다른 규칙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다른 과학자들도 이렇게 파티클이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눈으로 자주 관찰을 했어요. 우리도 자주 관찰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햇빛이 싹 잘 비추는 날 창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햇살에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여요. 일종의 그것도 아주 파티클의 랜덤한 모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과학자들도 그렇게 눈으로 이상한 파티클의 움직임에 관해서 관찰은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건 브라운이 처음이었어요. 1828년도에. 이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이 잘생긴 아저씨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고민을 하면서 다른 파티클들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봅니다. 다른 꽃가루들도 과연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첫 번째 가설을 세워요. 어떤 가설이냐면 Okay, this must be a vital activity which is peculiar to pollens. 저기서 vital이라는 말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이라는 말이에요. activity는 행동이라는 말이죠. 또 peculiar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이상한 움직임, 파티클이 물 위에서 막 이상하게 움직이게 둥둥 떠다니는 이런 움직임은 폴른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지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걸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보려고 했냐면, 그러면 이것은 과연 살아있는 아이들만, 살아있는 파티클들만 가지는 행동인가?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실험을 해봤냐면 코르크, 여러분 코르크 아시죠? 와인 병따개에 있는 코르크. 이건 죽은 나무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그 코르크도 가루를 내서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서브스텐스들, 다른 폴른들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 아주 작은 유리 알갱이, 그리고 화강암, 그레나이트, 또는 스모크, 연기, 하얀 색깔 연기 같은 걸로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이 아저씨가 실험한 것은 100년 된 폴른이에요. 폴른이 100년쯤 지났으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폴른이 100년 된 걸로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 아저씨가 당황을 했죠. 100년 된 폴른 파티클도 그 랜덤한 모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생각한 게, 그러면 혹시 thermal convection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thermal convection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thermal convection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또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서 부글부글 끓고 또 차가워진 물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 이런 걸 저희가 thermal convection이라고 불러요. thermal convection. 근데 이 thermal convection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굉장히 낙심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냥 생각한 건, 모르겠어.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파티클들은 굉장히 랜덤한 무브먼트를 물 위에서 가질 수 있어 라는 것만 알고 끝나게 됩니다. 1827년에 발견을 해서 이렇게 그냥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이 브라운의 운동에 대해서,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1860년에 사이언티스트들이 좀 사이코패스 같은 실험을 합니다. 보틀 안에, 유리 보틀 안에 가스 파티클을 넣어본 거예요. 스모크 파티클을. 그리고 뚜껑을 닫고 완전히 밀봉을 해가지고 1년을 놔둬봤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저 보틀 안에 있는 파티클들이 과연 1년 뒤에도 움직일 것인가를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1년 뒤에도 그 파티클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아주 깜짝 놀래죠. 1년이나 지났는데 파티클들이 저렇게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아직도?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의구심은 후에 1879년에 윌리엄 란세이라는 아저씨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이 아저씨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그건 주변에 있는 파티클들 때문일 거야. 즉, 워터 위에 폴른이, 꽃가루가 둥둥 떠다녔던 이유는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워터 파티클들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 파티클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파티클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파티클이 움직이는 걸 거야 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저씨의 이론은 이랬어요. surrounding fluid 파티클들 때문에, 즉 워터 파티클이겠죠. 그 폴른 이그젬플에서는 워터 파티클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폴른이 움직인 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의 파티클이 어쨌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물체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얘가 저렇게 랜덤한 무브먼트를 가지려면 주변의 물체들이 얘를 막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막 충돌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그런 임팩트 때문에, 주변의 파티클들의 임팩트 때문에 폴른 파티클이 움직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워터 파티클들이 자꾸만 폴른을 쳐대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증명해내기는 좀 힘들었는데 1908년에 진 페린이라는 아저씨가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을 자꾸 아저씨라고 불러서 너무 죄송한데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내게 돼요. 1823년에 발견된 이 폴른 이야기가 1828년이 아니라 1823년이었군요. 1823년에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저때 드디어 증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909년에
로버트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다 아시잖아요. 이 로버트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하나 내게 되는데 그 논문이 무엇이냐? 키네틱 티오리를 이용해서 브라운 모션을 설명하는 논문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키네틱 티오리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키네틱 티오리. 키네틱 티오리란 모든 존재하는 물체들은 메터들은 다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작은 파티클들로 막 이루어져 있고 그 파티클들은 항상 move 한다, 움직인다라는 게 키네틱 티오리였어요. 키네틱의 뜻이 운동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키네틱 티오리의 뜻은 파티클들은 다 움직인다 라는 티오리예요. 그래서 그 키네틱 티오리를 이용해서 브라우니안 모션을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큰 파티클과 작은 파티클이 있어. 아주 큰 파티클과 그 파티클에 비해서는 좀 작은 파티클이 있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이 파티클들이 서로 아주 강하게 충돌하게 되면 그러면 그 충돌 때문에 이 큰 파티클들은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근데 저 작은 파티클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파티클들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이론이에요. 정리해보자면 larger particles collide with small particles. Larger particles collide with smaller particles.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smaller particles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상태예요. 왜? 작으니까 가볍겠죠. 가벼우니까 아주 사정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정없이 빨리 움직이는 작은 파티클들이 거대한 파티클들을 막 때리는데 작은 파티클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이 작은 파티클에 의해서 컬리션을 당한 큰 파티클들만 움직이는 게 observed가 되는 거죠. 관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이 중요한 건 이 larger 파티클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 없이 우리 아까 전에 동영상 봤잖아요. 규칙성 없이 아주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 브라우니안 모션의 데피니션을 쓰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꼭 명심해야 돼요. 컬리전과 랜덤. 컬리전과 랜덤을 브라우니안 모션을 설명하는데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2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2점 문제로 거의 나와요. 자, 브라우니안 모션을 설명해라 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When larger particles collide with fast-moving smaller particles, larger particles move randomly. 다시, when larger particles collide with fast-moving smaller particles, larger particles move randomly. collide랑 randomly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큰 파티클, 작은 파티클 명심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예를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햇빛이 막 비치는 창문에 날아다니고 있는 더스트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것을 설명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장에서 라저 파티클 대신에 먼지, 더스트 파티클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스몰러 파티클 대신에 여기에는 무슨 파티클이 있죠? 햇빛이 잘 비치는 이 공간에는 에어 파티클이 있어요. 그래서 스몰러 파티클 대신에 에어 파티클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쳐서 대답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When dust particles collide with fast-moving air particles, dust particles move randomly.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대한 발견은 뭐냐면 바로 브라우니안 모션을 통해서 파티클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키네틱 티오리가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브라우니안 모션은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파티클의 아주 재밌는 운동입니다. 자, 그럼 파티클의 재밌는 운동 두 번째, 디퓨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디퓨전. 혹시 단어가 생소하시나요? 디퓨전? 우리 이 디퓨전이라는 단어의 파생어를 아주 데일리 라이프에서 자주 쓰고 있어요. 바로 디퓨저인데요. 여러분 디퓨저 다 아시죠? 디퓨저. 집에 좋은 향기가 나라고 특별히 뭐 화장실에 또 방에 이렇게 놓는 저 디퓨저. 디퓨저라는 말이 바로 디퓨전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어떤 단어에 ER을 붙이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퓨전을 하는 것, 그래서 디퓨저가 됐는데요. 자, 그럼 디퓨전이 과연 무엇이냐?
저 디퓨저 안에는 아주 농도가 짙은 향기가 나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농도가 짙은. 농도는 영어로 concentration. 농도가 짙은 거니까 high concentration. 그래서 저 디퓨저 안에는 high concentration of fragrance. 향기를 내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옆에 침대가 좀 약간 보이시죠? 침대. 그 침대 부근에는 아무래도 디퓨저 안에보다는 lower concentration of 그 향기가 있을 거예요. 자, 디퓨저 안에는 higher concentration of 향기, 침대 쪽에는 lower concentration of 그 향기. 디퓨저는 이 higher concentration이었던 곳에서부터 lower concentration인 곳으로 이 향기가 어떤 물체가 어떤 파티클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보시면 particles가 move 하죠. 어디서부터? higher concentration에서부터 어디로? lower concentration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많은 데서부터 적은 데로. diffusion의 definition,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diffusion의 definitions라는 게 나오면 diffusion의 definition은 항상 또 이 점이에요. 1점은 movement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점수는 from higher to lower concentration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 과학에는 그렇게 막 절대적인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춥고 덥고 이런 게 없어요. 과학에서는 열이 더 많고 열이 더 적고 이거지 춥고 덥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20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선선한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우리가 20도를 10도에 비교한다면 이건 열이 많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 20도를 100도에 비교한다면 이건 추운 거, 열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20도를 가지고 우리는 추워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느끼는 거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수치는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diffusion의 definition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high concentration에서 low concentration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higher, 더 높은 곳에서 lower,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높고 낮은 것은 우리가 높다, 낮다를 어떤 기준 없이 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집합을 배울 때 그거 배우죠. 명확한 명제가 있어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 여기서 definition을 쓸 때에도 높고 낮은 건 없어요. 그냥 어떤 기준보다 더 높고 어떤 기준보다 더 낮을 뿐이지 무조건 이거는 높은 거, 이거는 낮은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diffusion의 정의,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요거 우리 세 번만 말해볼까요?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이게 diffusion의 definition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diffusion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정말로 diffusion을 하니? 라는 것을. 그냥 diffusion은 하지. 저쪽에서 향수 뿌리면 저기는 higher concentration of 향수고 여기는 lower concentration of 향수니까 향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내가 냄새를 못 맡고 있다가 향수가 이제 diffusion을 하면 그럼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 이게 증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과학에서. 우리가 항상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뭔가 보여줘야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브로민 가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브로민이라는 물질은 어떤 케미컬인데 얘는 room temperature and pressure에서 갈색 가스예요. 갈색 가스. 이 가스를 가스자 안에 넣어볼 건데 브로민은 사실 room temperature에서 리퀴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브로민 리퀴드라고 하는데 물에 섞으면 브로민 리퀴드 형태로 물에 녹아져서 액체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브로민 워터라 그래서 100% 퓨어한 브로민인 상태는 아니고 브로민을 물에 녹인 상태의 브로민 워터라고 부르는 또는 브로민 리퀴드라고 부르는 이 아이를 가스자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밑에 떨어지겠죠? 또르르 부으면 밑에 가라앉겠죠? 가라앉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위에 가스자 하나를 더 덮어줄 거예요. 가스자는 이렇게 긴 원통으로 생긴 유리병입니다. 유리병. 거기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다
이렇게 또 가스자를 연결을 하면 밑에서부터 브로민 리퀴드가 evaporation을 시작해요. 막 증발해요. 그럼 우리 눈으로 브로민 가스가 갈색이니까 보이게 되겠죠. 점점 갈색깔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답니다. 밑에 브로민을 또르르르 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스자를 하나 더 뒤집어서 inverted 시켜서 얹은 다음에 중간에 보드를 하나 끼워 넣었다가 그 플레이트를 또는 보드를 치우면 우리는 브로민 가스가 저 꼭대기까지 diffusion, 확산되는, 퍼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diffusion의 증명이에요. 반드시 시험에 이 브로민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만 나올 거예요. 다른 증명하는 방법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 이 브로민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브로민 말고도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애들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타슘 펄망가네이트라는 애가 증거로 나옵니다. 포타슘 펄망가네이트라는 애는 약간 보랏빛이 감도는 이런 솔리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물에 넣으면 아주 예쁜 보랏빛이 돼요. 처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물에다가 담그면 밑에 가라앉으니까 밑에만 보라 색깔들이 희끗희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 저 색깔들이 위로 확산되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게 눈으로 보이죠. 이것도 디퓨전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데일리 라이프에서 우리가 이그젬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 혹시 여러분 집에 화장실 변기통에 파란 색깔 물 나오게 하는 거 쓰시나요? 그것도 일종의 디퓨전의 이그젬플 중에 하나인데 그 화장실 변기 물을 파랗게 나오게 하는 그 물질은 파란색 고체, 동그란 고체 덩어리예요. 그 친구를 물에다 담그면 물이 점점 파란색으로 변해서 중간에 그걸 넣어놓고 한 5분 뒤에 가서 다시 확인해보면 그 주변만 파랗고 나머지는 물이 그냥 원래 투명한 물 색깔이에요. 한 10분 정도 뒤에 가서 확인해보면 모든 물이 다 파란색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에 찾을 수 있는 디퓨전의 이그젬플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이제 의심이 하나 드는 거예요. 뭐냐면 디퓨전을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럼 이 디퓨전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빨리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방에 디퓨저 같은 거 놔두면 향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향기가 많이 빨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방금 내가 방구를 뻥 껴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빨리 좀 냄새가 퍼졌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 여러분 뭐 하시나요 그때? 들고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시나요? 디퓨전을 빨리 하는 방법은 없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디퓨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있습니다. 디퓨전의 속도, 즉 rate of diffusion을 조금 더 빨리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디퓨전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디퓨전을 빨리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temperature, 그리고 두 번째는 mass입니다. temperature는 온도고 mass는 질량이죠. temperature는 디퓨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먼저 낮은 temperature에서는 이렇게 디퓨전이 천천히 일어나요. 온도가 낮은 거 보이시죠? 낮은 temperature에서는 디퓨전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온도를 조금만 높이면 디퓨전이 빨리 일어납니다. 온도 높아졌죠? 자, 온도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그러면 디퓨전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rate of diffusion도 빨라진다. temperature와 rate of diffusion은 proportion이다. Temperature is proportional to rate of diffusion. rate는 속도예요. Temperature is proportional to rate of diffusion. Temperature is proportional to rate of diffusion. 여러분 잘 문장을 외우고 싶으면 입으로 소리내서 5번, 10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아요. 안 보고도 읽어보고, 보고도 읽어보고, 딴 생각을 하면서도 읽어보고, 그럼 나중에는 입술이 이 문장을 외우게 되고 시험에서 우리가 기억을 잘 안 나더라도 입으로 기억해서 temperature is proportional to rate of diffusion. 그냥 이렇게 생각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입으로 많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mass랑 관련해서 볼 거예요. 저기 저울 보이시죠? 자, 만약에 파티클이 새처럼 아주 가볍다면 디퓨전은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파티클이 elephant처럼 무겁다면 디퓨전은 아주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일어나게 돼요. 즉, mass 같은 경우는
rate of diffusion을 mass가 높아지면 rate of diffusion은 낮아지는 inversely proportional 관계를 갖고 있다. mass와 rate of diffusion은 inversely proportion, 즉 반비례다. Mas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rate of diffusion. Mas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rate of diffusion. 이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mass가 높으면, 무거우면 diffusion은 낮아져. mass가 무거우면 diffusion은 낮아져. mass가 높으면 diffusion은 낮아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diffusion 빨라져. 온도가 높으면 diffusion 빨라져. 자, 그러면 방에 디퓨저에 diffusion 빨리 하고 싶으면 헤어드라이기 빨리 꺼내서 빨리 데우세요. 밑에 그 리퀴드 있는 그 유리병 쪽을 따뜻하게. 그럼 diffusion이 빨라집니다. 또 diffusion을 빨리 하고 싶으면 우리가 파티클을 가볍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높이는 것밖에는 없겠네요. 자, 정리해보자면 temperature가 높아지면 rate of diffusion도 빨라지고 mass가 줄어들어야 rate of diffusion이 빨라진다 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실험해봐야겠죠. mass와 과연 정말 rate of diffusion이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요 실험을 증명하는 방법. 선생님, 템퍼리처는 증명하는 방법이 잘 안 나올까요? 템퍼리처는 아까 전에 브로민 가스나 포타슘 펄망가네이트를 그 실험을 온도가 각각 높은 데서 실험을 하면 더 디퓨전이 빨리 되는 걸 볼 수 있다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하고, mass는 그 두 가지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려면 mass가 다른 가스들이 필요하겠죠? 자, 실험은 이렇게 해요. 먼저 암모니아라는 애가 room temperature에서 가스인데 이 암모니아라는 애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라는 애도 필요한데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는 원래 room temperature에서는 가스가 아니에요. 액큐어스 상태예요. 물에 녹아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얘를 솜에 적셔서 디퓨전이 돼서 가스가 돼서 증발이 돼서 날아가게 실험을 해볼 거예요. 암모니아라는 가스는 가볍고요.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는 굉장히 무거워요. Ammonia is lighter than hydrochloric acid and hydrochloric acid is heavier than ammonia.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가스가 같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암모니엄 클로라이드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모니엄 클로라이드라는 애는 하얀색 가스로 우리 눈에 보여요. 암모니아라는 가스는 눈에 안 보여요.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면 암모니엄 클로라이드라는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우리 눈에 하얀색 가스로 보이게 돼요. 자, 실험은 이렇게 할 거예요. 투명한 통에 각각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와 또 암모니아에 담갔다가 뺀 코튼울, 즉 솜을 준비를 해서 놔줄 거고요. 우리는 얘네를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얘네가 증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즉 가스로 디퓨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디퓨전이 되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암모니엄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질 거고 그게 하얀 색깔 퓨음으로 우리 눈에 보일 거라는 사실도 알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암모니아가 더 가볍다고 했으니까 저 하얀 색깔 퓨음은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암모니아에서 더 먼 쪽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가벼우니까 더 멀리 갔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왜? mass가 가벼우면, mass가 떨어져 있으면 rate of diffusion은 더 빠르다고 배웠으니까. 자, 그러니까 암모니아와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가 만나서 암모니엄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지면 하얀색 퓨음이 보이는데 우리 추측에 그 하얀 색깔 퓨음은 암모니아에서 더 먼 쪽,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에서 더 가까운 쪽. 왜?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가 더 무거우니까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에서 더 가까운 쪽에서 발견이 될 거다 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만약 rate of diffusion이 mass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저 하얀 색깔 퓨음은 그냥 뭐 아무데나 생기겠죠? 실험을 해볼 거예요. 시험 준비물은 자, 일단 암모니아 솔루션과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가 필요하겠죠. 각각 암모니아 솔루션과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를 저렇게 플라스크에 담아줍니다. 코니컬 플라스크에 담은 암모니아와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코튼울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코튼울을 집을 크루시블 통이 필요해요. 자, 저 크루시블 통은 약간 집게 같은 앤데 가위처럼 생겼죠? 집게예요. 집게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우를 집은 크루시블 통을 각각 암모니아 솔루션과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 솔루션에 담갔다가 빼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투명한 가스 유리통에 집어 넣어줄 거예요. 우리는 이 친구들을 가만히 놔두면 evaporation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 이 아이들은 evaporation을 해서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실험을 해보면 우리의 추측대로 하얀 색깔 fume, 암모니엄 클로라이드는 더 암모니아에서는 먼 쪽,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에서는 가까운 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디퓨전이 매스랑 관련이 있다. 매스가 가벼우면 디퓨전이 더 빨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은 좀 영상이 짧은데 다음 케미스트리 챕터에서는 엘리먼트, 컴파운드, 몰리큘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보고 애토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